안녕하십니까. 저는 LCS 바이오텍의 박장서입니다. 오늘 바이오코리아 2020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세라마이드의 차세대 세라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LCS 바이오텍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세라마이드의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다음에 세계 시장 현황을 말씀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CS 바이오텍은 2007년도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창립이 됐고요. LCS 바이오텍은 기본적으로 연구 중심의 그런 벤처 회사입니다. 특히 바이오 액티브 리피드, 스핑거 리피드, 세라마이드 쪽에 이제 연구개발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로 이전을 했고요. 현재까지 친환경 인증인 에코서트, 그다음에 코스모스 등의 그런 인증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를 비롯해서 LCS 바이오텍의 핵심 연구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산바이오텍에서 2000년도 초에 국내 최초로 세라마이드를 효모 발효로 생산하는 데 이제 책임자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10년부터 18년까지 8년 동안 보건복지부 과제인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 사업단장으로 이제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14년간 재직을 하다 작년에 퇴임을 했고요. LCS 바이오텍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있는 김진욱 박사, 이은옥 박사, 김성희 박사 등도 모두 두산 바이오텍 출신으로서 리피드 바이오케미스트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라마이드가 무엇이냐? 벌써 세라마이드가 개발이 돼서 시장에 나온 지 한 20여 년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세라마이드가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 Persistent Market Research 세라마이드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세라마이드 마켓이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2029년도까지 근 80%의 성장을 하는 고속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 보시는 포멘테이션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효모 유래의 세라마이드를 얘기를 하는데 그 효모 유래 세라마이드 시장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10년간의 중국 시장, 차이나 마켓은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8.8%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라마이드가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 피부에는 최외곽층의 각질층이라고 하는 스킨 배리어가 있습니다. 스킨 배리어가 있는데 이 스킨 배리어의 구조를 보실 것 같으면 최외곽층에 각질 형성세포에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 분화돼서 죽은 코네오사이트가 되고 그 코네오사이트가 한 16개 층으로 이제 쌓인 그 사이사이를 세라마이드를 비롯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지방산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투가막 기능을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알러젠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한 화학물질이랄지, 미세먼지 등을 막아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체에서 있는 수분이 이제 외부로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즘은 내추럴 실드라고 해서 폴루탄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특히 수분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보습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체적으로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라는 그런 이제 천연 보습 인자를 만들어서 보관함으로써 피부가 항상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각질층의 중요성은 상당히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실제 이 각질층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유전병을 가진 유아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유전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가운데서도 이 세라마이드가 이 지질층이 한 50%를 차지하는 중요한 이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1990년대 초중반에 미국 UCSF의 피터 일라이어스 그룹이 이 구조를 벽돌과 몰타르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미경적 사진을 보게 되면 마치 벽돌담처럼 그 구조가 이런 코네오 사이트와 벽돌과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세포간 지질 그 공간을 지질막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몰타르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벽돌과 몰타르의 구조로 이제 명명이 됐고 지금까지 쓰여 오고 있습니다. 이 각질층은 두께가 상당히 얇은 한 10마이크로 정도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이 10마이크로미터의 얇은 조직에 죽은 조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포간 지질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지질들이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라멜라 스트럭처를 이루는 이제 구성이 되겠는데요. 이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유리 지방산의 그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또 그다음에 생리적 임상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라마이드의 최근 어떤 그 연구 경향은 어떻게 됐느냐? 최근 연구 경향은 길이의 문제와 그다음에 새로운 세라마이드의 지속적인 발견입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한 14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 그룹이 있고 그 각각의 그룹에 또 지방산의 길이가 다양하게 존재함으로써 우리 피부에 한 200여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스핑고신 베이스드 세라마이드인 NS와 파이토 스핑고신 베이스드 세라마이드 MP 사이에 어떤 기능적 그다음에 역할의 어떤 그 구체적인 비교 분석의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원화실 세라마이드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피부에는 보통 MP와 AP라는 두 가지 세라마이드가 2대 1 정도의 그 비율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비율이 꼭 역전이 된다. 1대 2가 됐을 때 피부의 투과 능력은 굉장히 증가하고 따라서 수분이 이제 쉽게 도망가고 그런 것들이 주로 아토픽 스킨, 아토피 피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컴포지션의 어떤 레이쇼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그 각각의 세라마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들이 그 길이가 길면 길어질수록 피부 장벽의 기능은 강화된다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화장품에서 쓰이는 많은 세라마이드가 있겠습니다만은 휴먼 스킨 아이덴티컬 세라마이드란 뭐냐 정의를 내리자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피부에는 한 200여 가지의 세라마이드가 존재하는데 그 각각은 스핑고이드 백본과 지방산의 길이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피부에는 유일하게 그 과학적 이성 질체로서 디에리스로 컨피그레이션만이 존재를 합니다. 이 디에리스로 컨피그레이션은 나중에 다른 콜레스테롤하고의 어떤 인터랙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천연에 존재하는 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라멜라 스트럭처가 구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14가지 그룹의 세라마이드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 동시에 이제 길이의 문제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로 보면은 MP가 그 중에서 가장 그 양이 많은 22.1%를 차지하고 있고 스핑고신 백본의 NS는 한 7.4%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은 지방산의 길이도 카본 수가 16개짜리부터 26개짜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 중에 메이저는 24짜리 카본 수 24개짜리의 울트라 롱 체인 패티 애시드가 주로 메이저 세라마이드에 이제 존재합니다. 근데 보통 자연계에서는 24짜리 지방산이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로지 피부에만 많이 존재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컴포지션과 체인의 어떤 문제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라마이드의 전구체인 이제 스핑고이드의 종류에 따라서 세라마이드의 그룹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스핑고신과 스핑가닌과 파이토스핑고신이 있는데 이 각각은 스핑고신은 4번과 5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하나 도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이토스핑고신은 4번 위치에 이중결합 대신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핑가닌은 이 두 물질의 전구체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모두 D2S3R 에리스로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행히 효모에서 발효한 해서 얻게 되는 파이토스핑고신은 이 천연 컨피그레이션, D 컨피그레이션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휴먼 스킨 아이덴티칼 세라마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라마이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그 롱체인 스핑고이드 베이스에다가 이 아미노 그룹에 지방산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그런 이제 기본 구조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R 그룹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수소만 오면 뉴트럴 세라마이드,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그 다음에 포스포릴 콜리리움은 스핑고마이엘린, 그 다음에 슈가 모이오티가 오면은 세레브로사이드, 그 다음에 뭐 갱글리오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존재하는 세라마이드의 클래스는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스핑고이드 백본에 또 하이드록실 그룹이 하나 더 붙어있는 6하이드록시 스핑고신까지를 포함해서 4개의 스핑고이드 백본에 그 다음에 5가지 종류의 지방산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0가지의 세라마이드 그룹이 존재를 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거는 요 녹색으로 표시된 14가지의 세라마이드가 현재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파이토스핑고신 백본의 이 전혀 새로운 신규 세라마이드인 EM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우리 피부에 이렇게 다양한 세라마이드가 필요한가? 그 기능적으로 크게 남은 4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겠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뉴트럴 세라마이드. 근데 한 80%를 차지해서 가장 이제 많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세라마이드는 이런 이제 구성이 되겠고요. 거기에 오메가 아실 세라마이드는 이렇게 굉장히 일반 세라마이드 끄트머리 오메가 위치에 리놀렉 애시드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뭐 EOP든 EOS든 되겠습니다. 굉장히 울트라 롱 체인 세라마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라멜라 스트럭처를 건너뛰어서 서로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한 12%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하이드록시 세라마이드는 오메가 위치 하이드록실 기가 하나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되게 그 코니오사이트의 그 프로테인 월에 이제 공유결합으로 이제 붙어 있어서,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바운드 세라마이드는 이제 존재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나머지 라멜라 스트럭처의 어떤 오가니제이션 형성에 이쪽에 스캐폴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세라마이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노아실 세라마이드는 새롭게 발견된 거고 아직도 그 기능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앵커볼트 라이크 액션 모델을 새롭게 이제 프로포즈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양방향으로 아실 체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라멜라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피부 장벽에 있어서 양쪽에 라멜라를 서로 붙들어 매주는 그런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 피부는 다양한 세라마이드가 존재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면 세라마이드는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거의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능적으로는 중복성이 없다, 리던던시가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각의 세라마이드, NS든 NP든 NH든 혹은 AP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뭉쳐서
라멜라 스트럭처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올스롬빅, 그다음에 헥사고널, 리퀴드 스테이트의 라멜라 스트럭처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스롬빅인 경우가 가장 조밀하게 잘 배열이 돼 있어서 어떤 수분의 투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억제할 것으로 굉장히 이제 보습력이 높은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파이토스핑고신을 기반으로 한 세라마이드들이 되겠습니다. MP 클래스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어번던트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최신의 어떤 발표된 논문에서 보더라도 NS와 MP 클래스의 세라마이드를 직접 1대1로 비교해 봤을 때 기능적으로 퍼미어빌리티 배리어라는 측면에서 파이토스핑고신의 하이드록실기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어떤 매우 강한 수평적인 하이드로젠 본딩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퍼미어빌리티 배리어를 강화시키는데 이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것이 실험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학적으로 보면 아토피 피부인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해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염증도 이제 수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라마이드가 전반적으로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는 늘어나 있고 어떤 건 줄어들게 되는데 가장 심하게 줄어드는 것이 MP, NH, 그 다음에 아실세라마이드 계통이 되겠고요. 오히려 AS, AH, NS, AP 등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서 결국은 MP와 줄어든 MP나 NS는 우리가 화장품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이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증가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죠.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스킨 배리어의 호메오스타틱 밸런스를 맞춰주는 리피드 바이오신시스를 조절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놓고 볼 때 저희는 지난 수년간 새로운 세라마이드의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에코세라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브랜드명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세라마이드의 체인 랭스가 지방산 붙은 게 16부터 24까지의 어떤 믹스처의 풀이고요. 그래서 휴먼 스킨 아이덴티칼 세라마이드의 MP 클래스고 이 공정이 100% 이제 천연 프로세스고 그렇습니다. 자, 세라마이드를 얘기하게 되면 벌써 세라마이드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습 원료로서 지난 한 25년간 이제 쓰여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이게 된 거는 1985년도에 처음으로 사람 피부에서 세라마이드가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이후로 UCSF의 피터 일라이스 그룹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벽돌과 몰타르의 모델을 이제 완성을 시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레이셔가 어떻게 되는지 피부 상태에 따라 그런 것들의 이제 논문이 1년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세라마이드를 주요 보습제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효모 발효 대신에 이제 그런 기술이 없어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모바일 브레인이랄지 이런 애니멀 소스에서 이제 스핑고리피드를 추출했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세라마이드라 피부에 존재하는 뉴트럴 세라마이드가 아니고 스핑고마이엘도 있고 세라브로사이도 있는 그런 이제 믹스처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에 광우병 사태로 해서 더 이상 이제 동물 소스의 세라마이드는 이제 사용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나온 게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세라마이드 3, 효모 발효를 통한 세라마이드 3와 6가 이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독일의 코스모 에보닉 그룹이 이제 성공을 시켰고, 두 번째로 세계 두 번째로 제가 두산에 있을 당시에 2000년도에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라마이드 2는 일본 그룹이 합성으로 했지만은 보통 합성으로 만드는 세라마이드는 스테레오케미컬 스트럭처가 네 가지가 이제 존재해서 천연과 비천연이 섞여 있는 형태가 되다가 최근에 이 기술이 이제 해결이 돼서 천연의 DLS 컨피그레이션만 분리정지한 세라마이드 2가 시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많이 쓰였지만은 결국은 하나의 지방산을 가진 하나의 싱글 세라마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세라마이드의 어떤 특히 랭스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이제 봉착을 했습니다. 우선 피부를 보시게 되면요. 피부는 사람 피부 사이트, 얼굴 피부와 예를 들면 다리 피부 아니면 여기는 이제 포암, 팔 안쪽, 팔뚝의 이제 피부를 보더라도 지방산의 그 프로파일이 다 독특하게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각각 피부에 따라서 퍼미어빌리티 베리의 기능이 각각 다르고 보습도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은 세라마이드의 종류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동시에 지방산의 길이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세라마이드 3, MP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스테아리게시트가 붙어 있는 C18 세라마이드 MP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몰레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이제 부족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세라마이드는 MP는 다양한 어떤 지방산의 길이를 갖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M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리어 펑션이 강화된 그런 쪽에서 거의 NS보다도 얼굴 저기보다도 훨씬 많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NS는 이제 거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MP가 가장 중요한 굳이 한두 개를 꼽자면 MP가 여러 가지 세라마이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즘 맞춤형 화장품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피부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손이냐, 바디냐, 그다음에 얼굴이냐에 따라서 세라마이드의 종류와 그다음에 지방산의 길이가 다른 그런 이제 세라마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에코세라마이드를 개발한 거는 이러한 다양한 지방산의 어떤 소스를 천연 오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알간이랄지 메도폼이랄지 마카다미아, 시아버터 또 여러 가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동백 오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TG 상태에 있는 지방산들이 이제 여기서 지방들이 오일들이 지방산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산을 이제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토스핑고신에다가 이스트 디라이브드 파이토스핑고신에다가 내추럴 오일을 섞어서 에코세라마이드를 만들게 되고 이때 파이토스핑고신이 이제 반응이 다 전환이 안 된 한 2 내지 4%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솔벤트도 안 쓰고 카탈라이스도 안 쓰는 원팟 리액션이라서 내추럴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제품으로 만든 내용을 보면은 LC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오일을 섞어서 피부에 이제 가장 중요한 C24 쪽도 이제 포함하는 전 스펙트럼의 지방산 길이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밖에 알간, 마카다미아 쭉 다양한 오일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제 커스터머들이 이제 가져오는 오일로서 커스터마이즈드 에코세라마이드로 또 이제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물음표로 표시됐습니다만은 우리 피부에는 C24가 가장 어번던트한 제일 많은 건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천연의 오일에서는 이렇게 긴 지방산을 공급하는 수가 없습니다. 소스가 없어서. 그래서 이건 이제
비워둔 채로 이제 남고 나머지의 그 이제 쇼트 체인의 세라마이드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제 메꾸게 되겠느냐? 이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에코세라마이드를 이제 만든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가졌던 테스트는 뭐냐면 과연 진짜 C18MP 싱글 몰레큘러 세라마이드보다 이 에코세라마이드가 기능적으로 스킨 배리어 펑션을 회복하는 속도나 그다음에 보습도를 지속시키는 그런 능력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소스의 오일로 만든 에코세라마이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그런 에코세라마이드는 언제나 C18 싱글 몰레큘러 세라마이드보다 기능적으로 낫더라. 보습도 훨씬 더 오래 유지되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논문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파이토스핀고신이라는 스핀고이드 백본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생리 활성에 의해서 뭔가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기왕에 파이토스핀고신은 항균성이나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벌써 오래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그 에피더멀 호메오스타시스를 강화시키는 PPL 라이겐드로서도 작용하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이토스핀고신이 중요한 거는 다른 그 인체의 다른 조직들, 브레인이나 머슬이나 신경이나 어디에도 이 파이토스핀고신은 거의 존재를 하지 않고요. 그때는 이제 스핀고신 베이스드 세라마이드만 존재하는데 오로지 존재하는 게 피부, 그다음에 소장, 인테스틴, 그다음에 키드니 이 세 가지 오간입니다. 이 세 가지 오간의 어떤 공통점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물질의 투과를 담당하는 조절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토스핀고신이 유일하게 퍼미어빌리티 배리어 형성에 굉장히 핵심적인 분자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에서 세라마이드를 생합성하는 경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린이라는 아미노산과 팔미토일 코에이가 SBT의 기능으로 이제 축합이 돼서 스핀가닌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방산이 이제 붙게 되는데 피부에서 주로 만들어내는 지방산은 ELVL4라는 일롱게이스가 있어서 주로 굉장히 울트라 롱 체인 지방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붙게 되면은 세라마이드 신세이 3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이하이드로스 세라마이드가 되고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도입이 되면 NS 그다음에 하이드록실기가 도입되면 MP가 되는 이런 경로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요 엔자임들이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파이토스핀고신이 이 세 가지 핵심 엔자임들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특히 DS2, 파이토스핀고신을 만드는 파이토세라마이드를 만드는 DS2는 오로지 파이토스핀고신에 의해서만 증가가 되고 스핀가닌이나 스핀고신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라티노사이트를 배양하는 그 조건에서 파이토스핀고신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TLC를 분석한 분석에서도 확연하게 새로운 MP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스핀가닌이나 스핀고신은 그런 역할이 이제 없죠. 그래서 이것을 LC-MS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MP가 처리한 경우에 한 20배나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파이토스핀고신에 의해서 MP가 증가하는 것만 아니고 그 MP들이 어떤 MP냐 이거죠. 어떤 지방산끼리 어떤 지방산을 갖는 MP냐 봤을 때 울트라 롱체인 24 내지 26을 갖고 있는 세라마이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4, 24-1, 26, 26-1이 현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이토스핀고신이 아까 부족했던 C24 울트라 세라마이드, 롱체인 세라마이드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토스핀고신이 에코세라마이드로가 공급해주지 못하는 울트라 롱체인 세라마이드를 대신 이제 메꿔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LC 24 이상의 세라마이드가
드너버 신세사이즈가 되는데 그것이 파이토스핑거신의 이제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파이토스핑거신의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을 하나 저희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피부가 이제 보습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라마이드의 역할도 있지만 세라마이드에 의한 거는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주 역할인데 실제 피부가 스스로 촉촉해지도록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각질 즉 코네오사이트 안에 NMF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내추럴 모이스처라는 팩터는 주로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들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유래되냐면 케라토 하이알루론에 존재하는 프로필라그린 필라그린 폴리머로부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필라그린이 모노머로 이제 그 분해가 떨어져 나오고 그것들은 캐스페이스 14이나 블레오마신 하이드로질레이즈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이제 가수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엘렉트롤라이트의 역할을 해서 이제 피부가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NMF가 적게 되면은 자외선에 의한 그 센시티브 감수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피부는 굉장히 건조하게 되겠습니다. 파이토스핑거신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농도 디펜던트하게 필라그린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인비트로와 그다음에 인공 피부에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캐스페이스 14과 블레오마이신 H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결국 파이토스핑거신은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 아니면 필라그린의 메타볼리즘 전 과정을 다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비트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체 피부 효능을 프리리미너리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스핑거신 1%를 락틱 애시드에 녹여서 2주 동안 바른 다음에 각각의 이제 TW 피부 장벽 기능과 그다음에 보습도와 코네오메트리와 그래서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 장벽 기능도 점점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은 이제 트랜스에피더멀 워터 로스이기 때문에 경표피 수분 증발량을 재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장벽 기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습도도 전반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 있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보습성이 올라가는 게 무엇 때문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 피부에서 PCA라는 NMF의 가장 그 지표 성분의 하나인 PCA를 이제 측정을 해서 HPLC로 측정해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차이가 크게 올라간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파이토스핑거신이 우리 피부 보습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관여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그 기능이 있냐면은 보통 그 코네오사이트가 이렇게 16개 층 정도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글루가 필요합니다. 점착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프로테인 3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데스모글라인, 데스모콜린, 코네오데스모신이라는 3개의 프로테인 컴플렉스에 의해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물리적 스트렝스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그래서 보통 그것을 깊이별로 그 아래쪽 부분과 그 탑 최상단을 이제 그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나서 CD에 면역 검색을 해보면은 맨 아래층은 이제 서피스 전 분야의 이제 코네오데스모솜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올라갈수록 페리퍼럴 패턴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피부를 떠날 때, 우리 몸을 떠나기 쉽게 이제 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분화 과정의 이제 결과물인데, 파이토스핑거신을 처리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확연하게 어떤 패턴의 분포를 이제 변화를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페리퍼럴 패턴이 그 피부 각질층이 정상적으로 분화가 잘 됐다. 피부 장벽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된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히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 코히전은 실제 인체 피부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이토스핀고신을 바른 다음에 테이프 스트리핑을 통해서 각질층을 떼어내게 되는데, 그때 일정한 그 TW 수치에 이르도록 할 때까지의 그 테이프 스트리핑 몇 번이나 필요한가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 스트리핑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그만큼 이제 그 코이전이 좋다는, 서로 잘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보시면은 파이토스핀고신 처리하게 되면은 그 비클 컨트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그 다음에 블랭크에 비해서도 통계적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에코세라마이드를 피부에 이제 도포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사이드에서 보통 지금까지 일반 세라마이드 제형으로 크림 보습 변한 걸로 이제 해왔듯이 리피드 리플레이스먼트의 효과로 그 손상된 피부 장벽을 쉽게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이 이제 있고요. 그것이 기존의 세라마이드 MP, 그러니까 C18MP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또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거는 인사이드에서 좀 딜레이드 리액션이지만은 파이토스핀고신에 의해서 C24 ULC 세라마이드가 드노버시스가 하는 것을 이제 증가시키고, 동시에 NMF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부 보습도를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결과는 오래전에 임상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아토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은 피부과 병원에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크림이 세라마이드 3.1%와 파이토스핀고신 0.5%를 이제 사용을 했고, 굉장히 심한 경우에 아토피 환자들을 포함한 30명의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4주 동안에 하루에 2번씩 그 도포했을 때 꾸준하게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이토스핀고신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정도의 기능을 기대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NMF의 증가랄지, 그 다음에 코이전의 증가랄지, 이런 것들이 기능이 함께 당시에도 작용했던 것으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럼 보통 화장품에 얼마나 많은 세라마이드를 우리가 써야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발표된 논문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코네오사이트를 이 구조에서 보시듯이 얼굴 피부인 경우에는 그 두께가 평균적으로 한 10마이크로미터 되고, 그 다음에 코네오사이트의 그 디멘전은 두께는 0.5, 그 다음에 직경은 한 4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코네오사이트가 차지하는 부피를 제외한 나머지 그 인터셀룰라 스페이스의 그 부피는 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부피에 들어가는 세라마이드의 양을 계산하면 스퀘어 센티미터당 한 0.056mg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되고요. 우리 얼굴 전체의 그 면적을 한 400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 얼굴 전체에 존재하는 세라마이드는 한 22mg 정도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사용 농도를 하루에 2번 정도를 도포하는 크림 보습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노멀 스킨, 좀 드라이 스킨, 그 다음에 시비얼리 드라이 스킨, 주로 이제 아토피 환자의 경우가 되겠죠. 아토피 환자인 경우로 할지라도 한 0.5% 정도에서 1%가 맥시멈이 아닌가. 통상적으로는 0.1에서 0.3 정도 이제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라마이드인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원화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EMP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요 오른쪽 이 분자 구조에서 오른쪽 부분이 지금까지 EMP를 에코세라마이드를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 헤드 그룹의 하이드록실 그룹에
다른 또 스테아릭 애시드가 하나 이렇게 붙게 되면 양방향으로의 어떤 그 세라마이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스테아로일 세라마이드 MP가 되고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그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기능은 양방향으로 bidirectional anchor bolt like mode of action으로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발견되고 보고된 건 2013년도 독일 그룹에 의해서 처음 보고가 된 이후에 피부에는 한 2.3% 정도가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EMP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EMP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그 헤드 그룹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이제 3개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셀렉티브하게 오아실레이션을 시키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오나실 세라마이드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컨펌을 했고 실제 또 그 퓨리티도 상당히 고순도 90% 이상의 이제 퓨리티를 갖는 오나실 세라마이드를 이제 합성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양한 지방산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 역시 100% 그린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포스 모드 오브 액션은 어떻게 되겠느냐? 보통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냥 리벳이 있고 그 다음에 앵커 볼트가 있습니다. 앵커 볼트는 양쪽의 물질 양쪽을 두 가지를 이제 서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는 이제 건축 자재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따온 이름이 되겠는데 본자 구조에서 보시듯이 양방향으로 하이드로카본 체인이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 피부 장벽에는 이 라멜라가 멀티라멜라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라멜라가 실제 요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헤드 그룹이고 그다음에 이 그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이드로포빅한 이제 아실체인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로 해서 라멜라와 라멜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라멜라층을 이제 딱 고정시키지 않으면 서로 이제 슬라이딩하거나 이제 좀 불안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EOP, EMP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안정화 기능이 알려졌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나실 세라마이드에 의한 양방향 앵커볼트 라이크 액션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프로포자를 하고 있고요. 모델로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또 보건복지부 정부 과제 비교과학 연구 과제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할 일은 원하실 세라마이드, 에코 세라마이드,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 오메가 하이드록시 세라마이드, 그다음에 세라마이드 EOP 이 4가지의 중요 기능. 아까 제가 우리 피부에 4가지, 기능적으로 한 4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데, 이것이 이제 에코세라마이드가 가장 어번던트한 클래스의 하나고, 그 다음에 오메가 하이드록시 세라마이드가 바운드 폼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아실 세라마이드가 EOP 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라미나 스트럭처의 구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원화실 세라마이드가 새롭게 이제 돼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분자 모델링과 XRD 등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능, 저희가 주창하는 앵커볼트 라이크 모델을 이제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전혀 새로운 컨셉의 보습제 이론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보습제 개념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이제 일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대부분은 지난 보건복지부의 과제, 특히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 사업단 과제로서 수행이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